자, 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310페이지에 이어서 정비구역의 지정인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기본계획이 나오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서 거기다가 계획을 짜가지고 구역을 지정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역의 지정은 지정권자가 따로 있어요. 특광, 시장 군수.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밖 군수인데 요 사람들 시장 군수는 자기들이 계획을 짜고 자기들이 지정을 해요. 그런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구청장 등이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지정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광,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청장 등은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입안을 그들이 합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나눌 수도 있고, 자, 통합을 할 수도 있고, 떨어져 있는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않는 그런 두 개 이상의 구역을 묶는 것을 우리가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구역을 둘로 나누는 것을 분할, 오른쪽, 서로 연접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통합하는 거, 통합. 그 다음에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구역을 묶는 것을 결합.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역을 분할, 통합, 그 다음에 결합하여 지정할 때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의 완화에 거기 줄 쳐두십시오.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는 입안할 때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줄치고 조례가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아까 기본계획을 짤 때도 밀도계획이 있었고 정비계획을 짤 때도 건폐율, 용적률 이와 같은 밀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짤 때 정한 밀도계획의 경우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가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다. 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상한은 500%죠. 법상. 왜? 용적률, 주거는 50에서 500이야. 일종 전용은 50에서 50씩 늘어나니까 100이고, 2종은 100에서 150이야. 자, 그럼 일종 일반은 100에서 100 늘어나니까 100에서 200이야. 자, 2종은 150에서 250이야. 3종은 200에서 300이야. 자, 준주거는 200에서 500이야. 그래서 500이구나. 그런데 여기에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서 짜진 거기에 용적률은 만약에 400%라고 본다면 이때 40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최대 500%까지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뭐한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주거지역일 때 그렇다. 무슨 지역일 때? 주거지역일 때 알아두시고요. 자, 지정의 절차입니다.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구역 지정의 제한 아까 봤죠? 소유자가 입안자에게 제안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 절차 거친다. 근데 여기 의견 청취를 거치기 위해서는 공고하고 알려줘야 돼. 공람 절차를 거치죠. 그 공람은 30일 이상이다. 아까 여기 공람은 기본계획을 짤 때 공람은 14일. 여기는 14일. 근데 여기는 30일.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공법상의 공람은 전부 다 14일이야. 눈 딱 감고 14일이야. 그런데 정비법에서만 공람이 두 군데가 30일, 여기 30일. 그리고 이쪽에 나와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 여기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때 여기 30일 공람이야. 자, 그래서 여기 공람 두 군데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공람이 14일이다 하는 거 기억하면 돼요.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자, 여기 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사항을 조사를 하여 여기 여부 확인을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 산업의 현황이나 토지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 현황,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정비 기반 설치 현황, 이런 것 등을 사전 조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이때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기 위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줄치고 주민 공람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걸 반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똑같이 60일 이내. 자, 그래서 여기는 지방의회 60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사전 설명회라든가 공람, 이거는 30일 이상이다. 자, 이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6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고시한다 이거죠. 그럼 그거 하기 위해 중간에 국공유재산관리처의 의견 청취도 필요하겠죠. 이런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고시한다. 이때 결정은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시는 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에게 당연히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장에게 보고한다. 끝. 이렇게 하여 지정된 구역이 무슨 구역? 정비구역이다 이거죠. 그럼 정비구역은 아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다 이거죠. 그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 그 지역은 도시 안에, 자 여기 봐,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 안과 바깥에 다 시행돼요. 근데 이제 정비사업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만 해결지니까 여기서는 도시지역으로 본다 뭐 이런 게 필요 없죠. 다 도시지역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거죠. 복합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보는데 참고적으로 앞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다.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그때는 자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만 지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계획까지는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보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기는 계획은 아니라고요. 계획까지 결정 고시된 걸 보는 게 아니고 구역으로만 결정 고시된 걸 보고. 그러니까 이걸 도시개발법 또 설명해야 되나? 우리가 도관농자잖아. 그럼 이건 도시지역 바뀌고 이건 도시지역이야.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대.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다면 여기는 이미 도시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보지 말고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고, 그 다음에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개발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도시가 아니잖아. 개발이 가능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거예요. 그런데 정비법은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복합개발이 필요한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까지 나온 걸로 본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만 지정된 걸로 보지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야. 왜? 우리가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돼. 구역이 지정이 되면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짜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고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 만약에 5년 내에 착수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되고 구역이 지정되고 3년 내에 계획이 안 나오면 구역이 실효되고 그래서 3년, 5년 그런 국계법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까지 지정된 걸로 본다.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313페이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의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의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까 여기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면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된 걸 봐. 근데 거꾸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돼서 그럼 다시 또 그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그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같은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또 국계법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속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속에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를 했다면 이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완화합니다.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계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 규정은 정비계획에 준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다만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이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리 보세요. 자, 여기다가 재건축을 한대요. 그럼 여기다가 도로를 여기 정비 기반 시설 이만큼 부지를 이거를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내놓는다. 공공시설 부지로 내놓는다 이거야. 이렇게 기부 체납하면 여기다가 더 높게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용적률 등을 뭐 해준다. 뭐 해준다고? 완화해준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기부 체납을 반드시 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부 체납을 현금으로도 기부 체납하자. 그래서 작년도부터 정비법을 수정해 가지고 이제는 현금으로 기부 체납할 수 있다고요. 뭐로? 그 현금으로 기부 체납하는 것은 기부 체납할 양이 요 정도라면 여기에 2분의 1만큼 2분의 1은 현금으로 기부 체납할 수 있도록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이렇게 현금으로 기부 체납을 해서도 용적률을 뭐 해줄 수 있다? 완화해 줄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 시행자가 정비구역 대지의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즉 현금으로 기부 체납을 했다. 이럴 때도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설치 제공한 것으로 봐서 이때도 용적률을 뭐 해준다? 완화해준다. 그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규모,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 여기 정비 계획을 짤 때 이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도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도표가 잘 돼 있으니까 뭐 적을 필요도 없죠. 자, 한번 봐봐. 오른쪽에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걔가 도표. 자,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90% 이하,
빨리 체크하시고. 몇 프로야? 자, 그 다음 재개발은 80%, 재건축은 60%. 체크했어요? 빨리빨리 옆으로 봐요. 자, 그러면 90, 80, 60. 체크했죠?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이,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는 임대주택이 건설이 돼. 무슨 주택으로? 임대주택 건설하고, 그럼 임대주택 중에서 40제곱미터 이하, 12평짜리 4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은 거기에 50% 이하로 지어라. 몇 프로? 자, 그럼 거기 들어봐요. 설명 들어갈게요. 여기 정비사업의 단지가 1000세대, 1000세대. 알았죠? 1000세대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래. 그럼 몇 세대 이하로 해야 돼요? 그래, 900세대지. 90% 이하니까. 몇 세대? 900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거야.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선생님요, 그럼 10% 해도 되겠네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하는 수강생이 있어. 나 참 돌아보지. 옆에 재개발은 몇 프로 돼 있어? 이미 80% 돼 있잖아. 그러면 80에서 90% 그 사이지. 빌어먹을 건 뭘 또 10% 나 참네. 그 참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생각은 안 하고. 자, 다시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다른데 그렇다 이게. 여기는 잘하고 있어 지금. 아주 기분 좋아 여기는. 자,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프로이라고요? 90%. 그럼 1000세대 같으면 몇 세대? 900세대 이하로 세우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임대주택은 몇 세대? 30%니까 300세대. 300세대 중에서 40제곱미터의 임대주택은? 그럼 150세대라고 이야기해줘야지. 300세대에 50%니까 150대 아니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이 뜻입니다. 이거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을 결정하라 그 뜻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다시 이번에는 재개발이래. 국민주택 규모는 몇 프로? 그럼 몇 세대? 800세대. 맞죠? 임대주택은 몇 프로? 임대주택은 15%잖아, 15%. 안 보여요? 그럼 150이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40제곱 이하는 거기에 40%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150에 40%니까 60몇 세대 여기죠. 오케이? 이게 임대주택의 비율이고, 재건축은 국민주택 규모만 얼마? 60% 이하. 몇 프로 이하? 그리고 임대주택의 건설의 규태적인 범위는 아직 없다. 이렇게 알고 가자고요. 아시겠죠?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 정리할 거는 정비계획을 짤 때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환경은 90이고 재개발은 80이고 재건축은 60이다. 자, 임대주택의 규모는 주거환경은 30% 이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15% 이하다. 오케이? 이런 기준을 알아두고 가자 이 뜻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의 건설하면 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비구역 안의 행위자. 그럼 이렇게 정비구역이 정해져서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그 안에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네? 도안씨?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그 안에 무슨 사업 해야 돼요? 정비사업 해야죠. 그죠? 정비사업이 뭐예요? 주제제,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사업은 공적인 사업이죠. 일단은. 무슨 사업? 그중에서 공적인 사업이 아닌 사업이 있어. 사적 사업이 있어. 무슨 사업? 그렇죠. 잘하시네. 재건축은 돈 많은 놈들이 하잖아. 자기 땅이 자기 땅. 자기 건물. 맞지? 이건 공적인 사업이 아니야. 공공사업이 아니라고. 사적 사업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을 하려하는데 이건 내 집이고 내 땅이라고 해서 지가 마음대로 건물 짓고 부숴버리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난개발되는 거잖아. 그러면 못하게 하겠지. 그게 못하게 한 것이 무슨 제한? 개발행위 제한. 하려하면 뭐 받고 하라? 그렇지. 이게 여기만 나오나?
개발법에 나오고 정비법 다 똑같은 거잖아. 이런 몸통 원리를 알고 있으면 공법이 된다는 거야. 이걸 외울 거고 할 것도 어디 있노 이거 하나. 그냥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맨날 외우려고 하고. 줘봐. 저도 도안시도 허허. 물론 기본적으로는 외워야 돼. 근데 내가 요 마지막 하잖아. 요것만 외우세요라고 마지막에 한다 하잖아. 그때까지는 외운다 소리 하지 말라고요. 머리 좋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참. 원리를 자꾸 깨우치 이해하라고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고 하는데 허가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어떤 거야? 건물 토토토. 건물 토토토 나무 심고 베고 시작. 건물 토토토 나무 베고 물건 싣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물건 싣고. 나무 심고 베고. 그죠? 보이나요? 그런데 여기 건축물의 건축은 뭐뭐 들어가 있어? 건축하고 뭐가 들어갔어? 건축하고 뭐하고? 아이, 끝에 보라고. 건축하고 뭐하고? 용도 변경이잖아. 우리가 크게 보라고. 고개 들어봐요. 건물을 건축하는 거. 건축은 뭐야?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야. 그 다음에 이전이야. 5가지가 건축이라고. 신정개제의. 건축부에서 배웠잖아. 신정개제의. 오케이? 용도 변경은 자산 전문 영교 건축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잖아. 바꾸는 거. 이 건물을 교육원으로 쓰고 있다가 병원으로 바꾼대. 이게 용도 변경이라고요.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진대. 그건 뭔데요? 예, 송전아. 그걸 잘 아시네. 그죠? 그런 걸 좀 잘 알아, 한마디로. 예, 생각을 하라니까요. 자, 이런 행위를 우리가, 건축하고 용도 변경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느냐.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3가지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수선이 빠졌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 1번 건물의 건축 끝에 머리에다가 대수선 X라고 적어놓고 가라. 뭐 X라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허가를 해줄 때는 미리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 줘야 되겠지. 맞죠? 아니, 여기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하는데 개인에게 개발행위 허가해주면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시행자 의견을 듣고 허가해줘야 되듯이. 알았죠? 그 다음에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재해복구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난수습 응급조치는 약방의 감초였잖아. 우리 국계법에도 허가 없이 가능한 거 응급조치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성질병기 허가받을 필요 없지.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받아라 하면 짜증나지. 한마디로. 5번째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거기 줄쳐요. 뭐라고요? 관상용 중목은 우리가 보기 위한 나무잖아요. 그죠? 이런 나무를 임시로 뭐 하는 거 식재하는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해요. 그런데요, 관로 안에서 어디 써요? 경작지에서, 거의 농지에서 임시 식재는 뭐 한다? 그러면 농지에다가 밭에다가 관상용 나무를 심었대요. 허가 받고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허가 받고 해야지. 여기서 제외라는 것은 뭐 받고 하는 거야? 그렇게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입니다. 무슨 보호? 이걸 다른 말로 경과조치. 거기 30일에 줄쳐놓으세요. 뭐라고요? 30일에 뭐하고? 신고하고 줄쳐두시라고. 그럼 이것도요,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은 벌써 원리를 깨우쳐서. 자, 봐요. 우리가 국계법에도 기득권 보호라는 게 있었고, 도시개발법에도 있었고, 정비법에도 있고, 주택법에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법에 다 기득권 보호 다 있어요. 그럼 국계법의 기득권 보호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관리계획 결정이 돼서 구역이 정해졌어. 그렇다면 나중에 구역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미 허가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지.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시수
시가와 저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월 이내 신고한다. 시수 삼신 시작. 생각이 얼핏 나죠? 자,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대. 정비법도 정비구역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개발하고 있대. 그러면 하고 있는 거는 허락해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맞죠? 그 대신에 둘 다 똑같이 며칠이래. 여기는 30일 이내에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하면 돼. 끝. 그러니까 요거만 이렇게 기억이 나와지면 이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이 뜻입니다. 알았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했대. 이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맞죠? 허가 안 받고 무허가 건물 세웠어. 그럼 철거하라고 명령하겠죠. 원상회복.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 안 들으면 뭐 하는 거야? 대집행. 그렇죠. 대집행 절차는 개, 통, 대비. 그렇죠. 흐름을 잡아주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법을 위반했잖아. 그러니까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처벌, 형사처벌이 따르죠. 얼마야? 응? 그렇죠. 도시개발법은 3년 3천, 국제법도 3년 3천이냐. 그런데 여기는 2년 2천만 원이야. 여기 빨리 메모하고. 개발행위 허가 없이 무허가 개발행위를 했다. 여기는 얼마라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미리 한번 봐봐. 403쪽 제일 밑에. 빨리. 403쪽의 제일 밑에 보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 보이네요? 그래놓고 한 장 넘어가서 2번. 19조 1항을 위반하여 허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동그라미 쳐서요. 그러니까 정비법에는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3년 3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다? 2년 2천만 원이다. 요렇게 알아두고 간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국계법과의 관계입니다.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페이지 316페이지에요. 국계법에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 그 다음 허가 기준, 이런 이행담보, 이런 중공업사 관한 규정, 이것은 국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앞에 거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봐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국계법에 이행보증금 내죠. 얼마를 내야 돼요? 이행보증금. 공법상 보증금은 전부 20%다. 아, 참네. 자, 총 공사비의 몇 프로? 20%를 예치해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 중공업사 끝나고 돌려받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는 이행보증금. 또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위해 방제 이런 조치할 때 이러한 것이 다 따르게 되는데 이런 규정이 그대로 여기도 준용된다. 자, 그 다음에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에 제한. 요거는 정비예정구역과 계획 수립 중인 지역.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 아까 앞에 개발행위 허가는 잘 봐요. 개발행위 허가는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개인이 사적 개발을 할 때는 안 되니까 허가받고 하라는 것이고, 요번에는 기본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이잖아. 그러면 아직 구역이 지정되기 전이라 이거지요. 구역적이 지정되기 전에 개발행위 제한, 사전에 제한하는 거. 이게 바로 4번이라는 거예요. 4번. 아시겠죠? 그럼 지정 전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요거는 투기꾼을 쫓아내기 위한 조치지. 뭐를 쫓아낸다고요? 투기꾼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투기꾼 쫓아내는 조치니까 이걸 일명 지분 쪼개기 제한이다. 똥파리 차단이다. 똥파리는 뭔 냄새 맡고? 똥 냄새 맡고 찾아오잖아요. 그 똥파리를 쫓아내기 위한 거니까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몇 년 이내 기간, 3년 이내 기간, 빨간색, 3년 이내 기간, 1년 범위 안에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년 이내 기간 연장 1년, 이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각호행위,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쪼개는 것, 분할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에 아파트 몇 채를 독식하는 그런 사람을 막기 위한 거다. 아시겠죠? 이것이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역의 해제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기 선생님이 이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 이해가 어려울 거야 한마디로. 자, 정비구역의 해제. 자, 구역의 일단은 해제는 체계를 잡아주기 위해서 해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적 해제가 있고요. 하나는 재량적 해제가 있는데요. 이 재량적 해제를요, 우리가 직권 해제라 해요. 무슨 해제? 그러니까 구역의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것은 이게 3년, 2년, 5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333-225 시작. 그러면 요것만 알면 되는데요. 자, 눈 똑바로 뜨고 봐요. 자, 밑에 박스 정비예정 구역에서 대하여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오케이? 자, 그러면 이리 봐요. 자, 예정구역은 어디서 나와요? 기본계획이지. 무슨 계획? 자, 그럼 이렇게 봐요. 연결합니다. 잘 보세요. 눈 크게 드시고.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이 3년이 지나도록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정비구역을 뭐 하라? 해제해야 된다. 뭐라고요? 해제해야 된다고요. 정비예정구역이 나오고, 그죠? 정한 지정 예정일부터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 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거나 지정 신청을 안 했대. 그러면 구역을 뭐 해야 돼? 해제하여야 한다. 자, 오른쪽.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될 2년 동그라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 신청 안 한 경우. 그다음 4번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거 빨리 읽어봐. 자, 그럼 여기다가 이게 고시가 되고 3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거기 또 몇 번? 4번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3년이 되는 날까지 3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는 거 맞나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아까 봤지? 구역이 지정이 되고 2년 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했다. 그때도 해제해야 돼요. 자, 조추위가 나왔어. 그리고 또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안 했다. 그때도 해제해야 돼. 그럼 가나다라 다 했다고요. 에? 봤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동그라미 5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럼 여기서 이리 봐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요. 구역이 지정이 되고 자, 5년 내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신청을 안 한 거. 왜? 토지 등 소유자는 아까 내가 10만 평의 택시 회사를 내가 운영했어. 그 택시가 잘 안 돼. 없애버리고 하다가 아파트 세우기로 해서. 오케이? 그럼 내가 정비사업 하는 거지. 재개발 사업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지가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조합에 관한 게 2년하고 3년하고 합하니까 몇 년이야? 그렇지. 이까지 5년이니까. 그럼 조합추위 구성하고 2년, 그것도 또 조합 설립. 이까지가 뭐야?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3년이니까 2년하고 3년 더하니까 5년이잖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5년 내에 뭐 하지 않는 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한 거. 오케이?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제가 해야 되는 것은 333225 시작. 큰 소리로 333225. 그 기본계획이 나오고 3년 내 구역지정 신청 안 했어. 구역이 지정되고 3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안 했어. 조합설립인가 받고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했을 때 해제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2년 내 조치의 구성 안 했어. 조치의 구성되고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안 했어. 해제해야 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하는데 5년 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해야 돼. 또한 혼자 시작 해제. 잘했어. 33325 삼삼합니다. 오늘 삼삼합니다. 맞죠? 삼삼하게 555 25 오케이 이렇게 가면 돼. 넘어가요. 요것도 혼자 공부하면 이거 설명한다고 하면 이거 읽는데 한 10분 이상은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이 강의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 넘어가요. 자, 그다음 해제 요청 결정. 자, 의견 청취를 거치고 30일 이상. 그다음에 심의 절차 거치고 해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3번의 해제 거부라기보다는요. 그 제목을 내가 조금 잘못 썼네요. 3번은 해제 거부가 아니고 해제 연장이라 합시다. 뭐라고요? 해제 연장. 뭐라고요? 그럼 여기는 딴 거 보지 말고 해제 연장은 무조건 플러스 2년 해서 연장할 수 있어요. 플러스 2년. 자, 그럼 볼게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보고 내가 해제 거부라고 했는데 여기는 해제 거부라는 제목보다는 해제 연장이라는 게 낫겠죠. 연장이 훨씬 나을 것 같아. 연장. 자, 그러면 30% 이상의 동의로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이때는 몇 년인의 기간 앞에 나와 있는 해당 기간 333, 225 거기에 몽땅 몇 년을 더해서 각각 2년씩을 더해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여기도 2년 연장, 여기도 2년 연장, 여기도 2년 연장, 여기도 2년 연장.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 오케이. 자,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해제 고시한다. 자, 그 다음에 직권해제입니다. 직권해제는 아까 선생님이 무슨 해제라고 했어요? 재량적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재량적 해제다.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방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1호와 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 과도한 부담 줄쳐드세요. 과도한 부담이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한 25년 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저 가격이 6억이에요. 재건축한대요. 재개발한대요. 네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6억을 더 내래. 그럼 하는 거야 좋은 거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안 하는 게 낫지. 이건 과도한 부담이지. 아니 4억을 더 내래. 그것도 과도한 부담이겠지. 안 그래요? 이럴 때는 지정권자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데 뭐는 거쳐서 심의는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거 해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니까 재량적이다. 이해되시죠? 또 30% 이상의 구역 등의 해제를 소유자 30% 동의받아가 요청이 들어왔대. 목적이 불가능하대. 10년이 지났고 사업 가능성도 없고 3분의 이상의 정비구 해제를 동의했대. 이럴 때는 지정권자가 해제하는 게 낫겠죠. 이럴 때 하는 해제를 무슨 해제? 직권 해제. 무슨 해제? 재량 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공법이 봐요. 국계법만 좀에 복잡하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혼자 이거 정비법은 진짜 혼자 공부하면 머리 터져. 양이 많아서. 그런데 별거 아니잖아.
세세히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국기법만 조금 복잡했지 나머지는 진짜 아니라고요. 쉽게 넘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따라오면 돼요. 잘했어요. 해제 절차도 구역 지정 절차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해제가 되면은 지정되기 전에 용도 지역으로 되돌려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뭐가 나와? 환원. 뭐라고? 원래 지정되기 전에 용도 지역으로 환원시킨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지정, 정비구역 등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봐요. 아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구역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방식이 5가지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 있어.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뭐가 해제됐을 때?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이 해제됐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구역의 지정이다. 그 뜻입니다. 자,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런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됐을 때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자,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때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시, 통보, 일반에게 열람. 이런 절차로 우리가 보고 여기서 줄치고 정비구역 등이 앞에 나와 있는 정비구역 제자는 지우세요. 재정비구역 등이 물론 한문을 쓰면 맞아요. 앞에 나와 있는 정비구역이 해제. 자, 그래서 제자는 빼버리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가 된 걸로 보고 이때는 시장군수 등은 해당 자치단체 공보에 그 내용을 뭐한다? 고시해야 돼. 여러분 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어. 그러면 재개발 사업하기로 구역이 정해졌다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어. 그러면 조합이 필요 없잖아. 정비구역이 해제됐는데 조합이 지 사무실 조합비 딱딱 받아가 서먹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구역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조합도 뭐가 돼? 해제가 된다. 아시겠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비사업의 앞에 부분에 관한 내용을 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재건축 사업의 정비사업의 시행인데 내가 여기 정리하다 보니 조금 순서가 조금 안 맞는 게 자, 이게 앞에 뒤에 들어가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이니까 해서 이제 뒤에 들어갔는데 일단 정비사업의 시행을 우선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시행 방법하고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요렇게 이제 보는데 내가 여기다가 조금 적을게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단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럼 책에 보십시오. 그 정비 책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방법은 바로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그리고 환지, 그리고 관리 처분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혼합하는 섞어찌기 하는 혼합 방식이 있어. 무슨 방식? 혼합 방식이 있다. 이 뜻이야. 혼합 방식. 자, 그럼 여기다 보니까 시행제도 같죠. 요 때는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일 때는 시장과 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가 돼. 직접 시행을. 그런데 자, 과반수 동의 얻어서 토지 등 소유자 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주택공사 등을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요 때도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때는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만에 시장 군수가 또 요 때는 시장 군수 등과 그 다음에 건설업자, 등록업자하고 건설업자하고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용 방식, 환지 방식에서 시장 군수하고 자,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시장 군수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하든가, 건설업자하고 등록업자와 같이 하든가, 요렇게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받아서 지정시행이나 공동시행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세입자 수가 2분의 1 이하래. 세입자 수가 2분의 1 이하다. 이럴 때는 이 세입자 동의는 받을 필요 없어요. 세입자 동의는 받을 필요 없다. 이때는 세입자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다. 이런 긴급한 사유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이때는 이 전체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요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그 경우.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거 외에 이걸 섞어지게 하는 혼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스스로 계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 혼용 5가지 방법으로 행해지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과 환지 계획에 의한 방법이다. 자, 그럼 관리처분계획이 뭔지 잘 몰라. 이리 보세요. 여기다가 5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철거해가지고 이렇게 30층으로 올렸습니다. 30층으로 올려서 이렇게 이제 요 사람들에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남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옛날 집 대신에 새 집을 나누어 주기 위한 계획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관리처분 방식. 무슨 처분 방식? 그렇죠. 관리처분 방식. 그럼 관리처분 방식과 환지 방식이 2가지가 있다. 이게 재개발 사업이다. 그럼 여기서는 재개발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냐? 여기는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 구성회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2 사람들의 과반수 동의 얻었어. 과반수 동의. 자,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과반수 동의 얻어서 누구랑 자, 일단 똑같이 시장과 군수, 그리고 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 주택공사, 자, 주택공사 등, 주공 등,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건설업자, 등록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시행자들이에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건등한신, 시작, 건등한신. 영혼을 좀 불사르세요. 아무 뜻 없이 하지 말고 다시 건등한신, 시작. 자, 그 다음에 재건축. 무슨 건축? 잘하고 있어요. 재건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 관리처분 방식. 무슨 방식? 관리처분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누가 시행자냐? 조합이야. 누가? 조합. 여기는 조합은, 재건축 조합은 의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야 돼. 뭐라고요? 근데 여기는 재개발 경우는 조합이 임의적. 재량이야, 재량. 뭐라고요? 조합은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조합이 설립해서 역시 과반수 동의 얻어서, 조합은 과반수 동의 얻어서
누가 시행을 하느냐? 자, 시장, 군수, 그리고 주택공사 등, 그리고 건설업자, 그리고 등록업자, 이들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원칙적인 시행자와 시행 방법이야. 이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는 느끈히 맞출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은 5가지. 스스로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 혼용. 이해됩니까? 재개발은 관리처분, 환지. 재건축은 관리처분. 여기는 뭐가 없다? 아하, 환지 방식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시행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시장군수가 직접 하던가 과반수 동의 얻어서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수용과 환지 관리처분 방식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던가 주택공사 등의 지정이나 건설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와 등록업자와 시장군수가 같이 시행하던가 이렇게 공동 시행할 때는 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2분의 1이 아니네요. 과반.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입자 수가 2분의 1 이하래. 세입자 수가 2분의 1 이하래. 그러면 세입자 동의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천재지변 재해가 발생해서 산사태가 나가 야단 났어. 새로 다 지어야 돼. 이럴 때는 현재 긴급한 시행이 필요하니까 이때 소유자 동의, 세입자 동의 이런 전체 동의 안 받고도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누구야? 시장군수, 주택공사, 오케이? 그리고 건설업자, 등록업자, 그렇죠? 이런 법인, 이들이 바로 시행자가 된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은 조합,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 각각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그리고 재건축은 관리처분 방식, 조합, 과반수 동의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 이들이 시행자가 된다. 요거 반드시 저 책에 줄 맞추고 넘어갈게요. 자, 주거환경 개선은 스스로 개량. 자, 2번 수용, 3번 환지, 4번 관리처분 계획, 그리고 제일 위에 혼용. 그래서 5가지. 2번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 환지, 그 다음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동그라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오피스텔 조치고, 오피스텔은 오피스 사무실과 호텔을 합쳐서 부른 게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을 건설할 때는 준주거 지역과 밑에 반드시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어. 준주거와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가 있고, 건축물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두 번째 시간 조금 쉬었다 또 갑니다. 흑판 지우지 마세요. 쉬세요.